언제부터 마음이 늙었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몸이 불편해졌을 때는 아니었을 겁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느 순간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였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마음이 늙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고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나이를 잊게 됩니다. 말투가 빠르거나 몸이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무언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고 싶다고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마음이 늙지 않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고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도 젊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어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잃는 것이고, 타인에게 실망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며, 세상이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짜로 늙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당신은 수많은 실망을 겪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했고,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것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과 욕망에 대해 깊이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늙어가는 이유가 욕망과 기대, 그리고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해도 곧 그것에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은 줄어듭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욕망이 줄어든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섭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으니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비극입니다. 욕망이 있을 때도 고통스럽고, 욕망이 사라져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늙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 속에,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늙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몇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그 태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젊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이가 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만큼은 굳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과 욕망, 기대와 집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어딘가 굳어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작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은 밝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마음은 늙어가는가?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이란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 욕망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더 나은 직장을 얻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성공하면 잠시 기뻐했다가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해도 적어도 그 안에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욕망이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지만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명예도, 돈도, 타인의 인정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편안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욕망이 줄어들었으니 고통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를 보내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속에서 사람들은 과거로 도망칩니다. 젊었을 때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활기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시들해졌고 세상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도 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풀이하고 그 기억을 미화하고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욕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는 그저 견디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타인에게 집착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친구들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실망으로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세상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원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타인을, 때로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늙어가는 이유입니다. 욕망과 기대, 그리고 집착.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고, 기대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욕망은 줄어들지만 집착은 늘어나고, 기대는 낮아지지만 실망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더 이상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망과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버린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는 삶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동양적인 사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욕의 경지, 쇼펜하우어는 실제로 동양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특히 불교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동양 철학자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통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불필요한 기대를 버리고,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면 적어도 그만큼의 고통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늙지 않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인정을,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손주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정한다 해도 그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짧고 관심은 금방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하루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유로운 태도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였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고 당신의 의견은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공적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멀어지고 그들의 인정은 더욱 얻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내세우지 않고 지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존경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먼저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존경과 관심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는 사람보다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더 존경합니다.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타인에게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그 일의 의미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그는 그 산책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시간이 좋아서 그 순간이 의미 있어서 산책을 합니다. 그는 혼자 걸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그녀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그 책에 대해 토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갑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슨 책을 읽냐고 물으면 대답하지만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독서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그들을 칭찬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 그들을 비난해도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그들의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이 가진 것은 점점 줄어듭니다. 건강도, 돈도, 지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도 변합니다. 더 이상 젊고 활기차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영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우고 지키는 것이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더 외롭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결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허기져 있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외롭습니다. 반면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인정과 의미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점점 더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고생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의미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긴 미래가 있었습니다. 반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었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과거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과거 속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고 다시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이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경제가 좋았고 사람들이 인정이 있었고 세상이 단순했고 모든 것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점점 더 과거 속에 갇혀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가 더 좋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순간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그 시절을 살 때는 우리도 힘들어했습니다. 불만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기억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미화합니다. 그리고 그 미화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현재가 형편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비교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들도 추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려 합니다. 좋았던 것도 기억하지만 힘들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자신을 만든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과거를 현재보다 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때는 좋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도 나름대로 좋았고 지금도 나름대로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시간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현재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과거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와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현재에 머무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동물들이 얼마나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지를 주목했습니다. 동물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물론 인간은 동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를 완전히 놓쳐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에 머물 줄 압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에 마신 차의 맛을 기억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색깔을 느낍니다. 손주가 건넨 말 한마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이런 작은 순간들을
과거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과거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과거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망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갈망을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옛 친구들을 생각하고 젊었을 때의 자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잠시 음미하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옛날 사진을 보면서 잠시 추억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때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지. 지금도 나름대로 재미있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대등하게 놓습니다.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야기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로 화제를 옮깁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최근에 본 영화 이야기, 어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부정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추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삽니다. 그리고 현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갑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설령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점점 줄어듭니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신의 실패로 여깁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고 외로움을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면 외로움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라는 느낌을 넘어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깊이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그 자신이 평생 혼자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을 자신의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사색하고
글을 쓰고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외롭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고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해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그 시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공허한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과거와 마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후회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그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를 하고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원망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외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여유를 줍니다. 그들은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가끔 전화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자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로움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너희는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나는 혼자인데 너희는 각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결국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익혀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군중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대화와 피상적인 관계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피상적인 대화보다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늙지 않게 만듭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욕망을 줄이고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욕망의 문제를 고민했고 욕망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고 얻는다 해도 곧 그것의 실증을 느낍니다. 이 끝없는 순환이 우리를 평생 불행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좋은 직장, 큰 집, 좋은 차, 높은 지위, 많은 돈.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평생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얻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얻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갈망합니다. 혹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들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고 비싼 차가 필요 없고 높은 지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작은 집이라도 편안하면 되고 걸을 수 있으면 되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태도는 큰 평온을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인다는 것이 무기력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좋아서 그 과정이 의미 있어서 합니다. 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하지 않고 글을 써도 출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행위 자체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순수한 의지 없는 관조입니다. 그는 예술 감상이야말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느낄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평온을 느낍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몰을 보면서 그저 바라봅니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을 느낍니다. 그들은 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그것을 꺾어서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거기 있는 그대로를 감상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줄이는 것과 함께 그들은 비교에서도 벗어납니다.
비교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사면 우리도 새 차가 갖고 싶고, 친구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면 우리도 가고 싶고, 동료가 승진하면 우리도 승진하고 싶습니다. 이 비교는 평생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교에서 우리는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늙었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프고, 활동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립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한탄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더 건강해도, 누군가 더 부유해도, 누군가 더 행복해 보여도 그것이 그들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뉴스를 보면 누군가는 계속 성공하고,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우리보다 나아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러움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은 또한 악덕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부러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은 부러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인은 이웃이 새 차를 사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좋은 차 샀네요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차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지만 결국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고 버스를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책을 읽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옥망을 줄이고 비교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태도가 마음에 평온을 주고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